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닫았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1%로 하락 마감한 것이 조금은 아쉽긴 했는데 일단은 3대 지수가 이렇게 좀 일찍 닫았던 이유는 블랙 프라이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소비 지표 어떻게 좀 집계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는 좀 한산하게 흘러갔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S&P 글로벌의 11월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은 여전히 위축 국면을 그리고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3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서비스업 PMI는 4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고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지표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번 목요일 30일에 진행이 되게 될 텐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WTI 원유 선물 75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연준의 최선호 지표라고 불리는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일정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 지수 4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주요 헤지 펀드사들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UBS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지 펀드사가 매도를 지속하는 와중에도 숏 커버링은 계속되기 때문에 증시가 빠르게 둔화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과 엔비디아 주가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광군제 당시에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매출이 또 줄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0.7%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하게 중국발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가하고 있는 반도체 칩 규제 때문에 3가지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던 엔비디아였죠. 그중에서 최고 성능으로 가늠이 되는 H20 의 출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대 낙폭을 경험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무래도 소비와 직결이 되는 만큼 소매 판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월마트, 타깃, 베스트바이 모두 주가 상승으로 지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월 동안의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 3대 지수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8월 또 7월 말부터 시작됐던 지수의 하락세 10월 26일 또는 27일에 저점을 찍더니 한 달 동안 그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거기에 플러스까지 전환을 한 3대 지수의 흐름인데요. 이렇게 3대 지수가 한 달 만에 지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좀 무섭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네이션에서는 10월 말 이후의 랠리로 8월 초에서 10월 말의 손실을 한 달 만에 복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대 지수다.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트레이드네이션에서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야데니에서는 S&P 500의 낙관 전망을 유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4,550포인트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2024년 내년의 증시도 우리가 좀 좋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내놓고 있고요. 산타랠리도 가능성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10월 27일 당시에 저점 때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2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의 빅스 지수는 12.46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빠르게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FSD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국내 주식들도 달구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연일 좀 조용한 상승세 또는 뜨거운 상승세를 함께 만들어내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당잠사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중국에 도입 임박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적혀 있긴 합니다만 일론 머스크 지난주에
이제 FSD 12 출시가 임박을 했다라는 X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주와 유럽, 중국까지 FSD의 채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테슬라 매뉴얼에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타라는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만 베타 이후에 정식 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은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겠죠.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AI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확장하고 있는 FSD 세계관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게 될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FSD 12가 출시가 되고 출시국까지도 중국, 호주, 유럽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테슬라의 질주 또 한 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장의 시세로 따져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 업데이트 소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상승 탄력 받아주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소비 지표 이번에 좀 둔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소비 둔화를 반갑게 여기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은 아직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됐는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세가 확장됐다는 점에 포인트를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 지출보다 BNPL, 일단 사고 페이는 나중에 하는 BNPL 방식의 지출 비중이 47%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신용카드 지출의 경우에는 수수료 지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BNPL 방식이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또 사이버 먼데이이기 때문에 소비 경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이버 먼데이가 닫힌 다음이겠죠. 과연 연준의 금리 관련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증시 일정입니다. 오늘은 10월 PPI 일본에서 나옵니다. 8시 50분에 발표가 되는데 우리 장 개장 직전에 나오니까요.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채 2년물, 단기물 에 대한 입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3분기 미국 GDP 전망치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일 것 같은데 목요일 미국의 PCE 물가지수 나옵니다. 유로존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실업률 나오니까요. 이 데이터도 시장에 영향력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날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도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일본의 실업률 그리고 주요국들의 11월 제조업 PMI도 일제히 발표가 되니까 특히 중국의 차이신 발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요. 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미국 증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도 넘겼고 일단 우리 시장도 잘 질주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가 4주 연속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번 주 초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차분해진 시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체적으로 최근 4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와 코스피만 뽑아서 상승률을 기입을 해봤습니다. 10월 30일 주간부터 굉장히 뜨거운 상승세가 연출이 됐죠. 그리고 나서 11월 13일 이 주간에도 급등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한 1% 정도의 상승세, 상승 탄력이 다소 이제 둔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과열 해소도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공통된 시각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PER과 EPS, 즉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미 EPS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PER도 올라가서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한번 숨은 고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 전략을 두 가지로 양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하고 대신증권에서 내놓을 레포트만 정리를 해봤는데 나머지의 증권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한 4대 6 정도로 갈립니다. 한번 보시죠. 방어 태세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쪽의 논리는 연말에 배당 확보 전략, 그래서 시장 방어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쪽입니다. 업종별 배당 수익률과 이익 증가율 예상치인데 순이익 증가율과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가 공통적으로 안정적으로 잡히는 섹터. 신한금투에서는 통신,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소매 상사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초에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것이 주 후반에 달릴 수 있을 만한 그 상승을 대비하는 매수의 기회라는 목소리가 조금 더 증권가에서는 우세하게 나옵니다. 펀더멘털 모멘털이 이 흔들린 증시를 잡아주고 상승 재개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볼만한 이제 중심 포트폴리오는 실적 개선과 외국인 수급이 개선세가 이어지는 쪽,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증권, 은행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인데요. 2차 전지도 몇몇 복수의 증권사에서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펀더멘탈의 모멘텀이 무엇인가 IB 쪽에서 주목하는 걸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쪽은 IB 쪽에서 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와중에 한국과 대만은 최근 누적 데이터 보시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꽤 순매수 규모가 착착 잡히고 있는데요. 이 한 3주 정도 외국인들의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 규모가 축소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샀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내년의 증시 전망 좋다라는 보고서를 냈다라는 점 정리해드렸었죠. 근거는 EPS 성장률 54%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 반도체는 AI 관련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추가된 내용은 블룸버그 산하의 연구기관인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MSCI 한국 지수가 내년에 20% 상승을 할 텐데 그게 다 반도체 덕분이다라고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이제 비슷한 논리입니다. 편입 종목,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에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EPS가 앞으로 12개월간 58%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이 맞고 AI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반도체 가격이 작년 4분기만큼 수준까지 확인을 하면, 그 수준까지 회복을 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궤가 거의 비슷하죠. EPS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 호조 전망은 이미 현재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는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와 이 AI 테마를 묶어서 좀 보면 정리를 쭉 해봤더니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AI 테마가 변화의 흐름을 이제 결을 조금 달리하는 모습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포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독주였다면 상승 종목 확산으로 미국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 초 대비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 다른 종목을 압도적으로 크게 추월을 했죠. 185%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횡보 국면, 기간 조정에 들어간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추월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상승률을 추월한 쪽이 인텔과 AMD입니다. 주가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궤가 비슷하더라고요.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주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테마성 움직임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군은 아무래도 그와 연관돼 있는 한미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 한미반도체 400% 이상 올랐고 11월에 36% 올랐고 이게 하나 추가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추가를 못 시키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데이터를 놓고 같이 따져보시면 그 흐름이 명확하게
시장의 결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큰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주간 단위의 상승세 추월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삼성 SDS는 한 주간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기존의 AI 테마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HBM 테마였는데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로봇과 솔루션과 의료 AI에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확장을 해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온 디바이스 AI인데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소켓과 IP, 단의 상승률이 최근래에 눈부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수익률 기준으로 기입을 해봤고요. 대부분 주간 단위로 보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내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흐름의 움직임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명확한 AI의 수혜주다라고 해서 자금이 됐다라기보다는 HBM에 대한 일정 정도 호흡을 고르는 그런 관점 속에서 자금이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음을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의구심과 기대감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고 주말 사이에 많은 기사가 떴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월에 퀄컴이 그 신호탄을 쐈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냅드래곤 서밋 2023에서 AI 관련 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같이 공개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이 AI PC 시장이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성장을 할 텐데 연평균 50%의 급성장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미국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주목도에 비해서 그 이후에 퀄컴의 주가를 보시면 상승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만 이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영향을 준 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생성형 AI 가우스 공개 이후에 비보나 애플과 오포 등의 폰 기업들이 AI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갑자기 시장에서 큰 화두를 몰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국한된 흐름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보여드린 화면인데 과거의 AI 분석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즉 보통은 PC로 많이 분석을 했죠. 사용자가 PC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요청을 해서 분석된 내용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특히 이제 스마트폰 기업을 중심으로 했을 때 표방하고 있는 쪽이 이건데요. 이 클라우드에 보내지 않고 바로 이 폰 안에서만 다 끝내서 AI가 혼자서 여기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바로 AI,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작은 AI 혹은 손안의 AI라고 불리는 이쪽입니다. 뭐 장점은 이쪽으로 안 넘어가니까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고 전력도 좀 줄일 수 있겠죠. 응답 속도도 빠르고요. 온디바이스 AI 장착은 앞으로 여러 곳에서 이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자율주행, 드론 등등이 될 텐데 아직은 여기에서 국한된 움직임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구글, 애플, 샤오미 등 앞으로의 차세대 폰에 이 AI를 입혀서 출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AI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아니라 과거에 있어 왔던 테마이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세트 업체 쪽에 이 교체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재료이지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준비된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시장에서 또 주목을 크게 받는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사였습니다.